그러면 이 요추 전만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잘 때는 사실 요추 전만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주주클럽님인데 정성근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딱딱한 곳에서 자면 허리가 아픈 증상이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푹신한 매트리스에서 취침을 하는데요. 엉덩이 위쪽에 낮은 쿠션을 깔고 자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C형 곡선을 만들면서 잘 수 있는데 괜찮은 방법인가요? 며칠 쿠션을 깔고 자보니 별다른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거 좋은 질문 같은데요, 제 느낌은. 네. 예.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예. 그 잠을 잘 때 하늘 보고 바로 누워서 우리 허리끈 지나가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뭐 쿠션도 좋고 수건을 좀 말아서 넣어도 되고요. 밤에 잘 때. 네, 넣고 자면 아주 디스크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디스크 찢어진 디스크를 붙이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운전을 할 때도 운전할 때 백서포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좀 이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허리를 좀 펴고 일부러라도 펴야 되겠네요. 외제차 좋은 차 타시는. 그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 기아차. 뻥치. 근데 의자 운전을 할 때든 아니 의자에 앉을 때 그 허리 부분에 쿠션을 대는 것도 그런 굉장히 아주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좀 불편해가지고 허리가 많이 망가졌나 봐요. 요즘에 기아차도 다 있어요. 아니 이게 저는 그 차 사실은 백스포트 되게 뒤로 이게 안 나오게 하고 차를 타거든요. 처음 그 백스포트를 많이 해서 아프시면은요, 높이를 천천히 올려 보십시오. 조금씩. 차츰차츰 적응하면서 요추전만이 좀 살아날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베개는 어떤가요? 베개는 사실은 허리보다는 목에 중요한데요. 네네네. 목 디스크에 좋은 베개는 낮은 게 좋습니다. 목은 좀 받쳐주고 머리는 뒤로 젖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경추 맥켄지 동작을 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목도 목이 약간 뒤로 젖혀지는 약간 뒤로 그런 목을 지지하면서도 이게 머리를 약간 뒤로 젖혀줄 수 있는 그런 낮은 베개가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침대는 푹신푹신한 게 좋은 거예요? 딱딱한 게 좋은 그거 거예요?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아픈 분들 많거든요. 낮에는 괜찮다가 아침에만 일어나면 아픕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잠자는 침대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자세가 잘못되거나 모로 많이 잔다든지 아니면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 눕기만 하면 엉덩이 쪽이 쑥 꺼져서 몸이 V자가 된다든지 혹은 돌침대, 나무바닥 뭐 이런 데서 자는 사람들은 아픕니다. 물론 디스크가 80이 될 때까지 조금 더 흠결 없이 튼튼한 분들한테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허리가 아픈 분들은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침대가 좋나요? 자기가 누웠을 때 머리, 목, 우리가 서 있을 때 갖고 있는 그 곡선들 있지 않습니까? 경추전만, 흉추후만, 요추전만을 침대가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침대가 좋습니다. 소파에서 자는 거는 아주 안 좋겠죠. 소파에서 자게 되면 특히 그 베개를 소파 암레스트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받고 자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쁩니다. 목 디스크 생기는 아주 특히 만취해서 소파에 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막 아파져도 모르고 낭다군을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날까봐 소파에서 자주 자거든요. 침대에서 자면 너무 편해서 다음날 못 일어나니까. 아직은 뭐 연식이 많이 안 되셔서 상관없는데 이게 왜 자학인가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목 디스크로 아픈 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목 디스크 탈출로 생기는 방사통, 이 허리 디스크 탈출로 생기는 방사통보다 훨씬 더 괴로워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아마 머리 쪽에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아파합니다. 눈물 흘릴 정도로 아픕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다양한 게 있잖아요. 침대 매트리스가 뭐 스프링도 있고 뭐 메모리 폼, 라텍스,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템퍼도 있고. 근데 어떤 게 제일 좋나요? 일단 선생님께서는 어떤 침대를 사용하시나요? 뭐 일단 스폰 들어온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럼 뭐 가서 누워 보시고 편안한 것이. 밤에 자고 나서 아침에 편하면 좋은 침대인가요? 좋은 거죠. 저는 아주 오래된 그 매트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진짜
이거 1시간짜리가 아닌데 이거.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러다가 한 번 더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얼마. 정말. 저희 재활의학과 크루로 이번에 빨리 계약서 준비해 와. 아니 그러면은 또 침대 얘기 이제 얼추 들었으니까 의자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의자, 예, 네, 의자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의자 위에서 생활을 맞습니다. 하는데 이 의자 어떤 게 좋은가요? 첫 번째, 예. 아니 그래서 뭐 한때 뭐 듀오땡 의자 같은 거 뭐 이런 게 막 우리가 언제부터 듀오백 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듀오 그 의자가 있는데 제가 앉아 보면은 보통 이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과장되게 하면 앞으로 쏠리는 느낌으로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량품인 줄 알았죠. 목 좀 과장되게. 그게 맞나요? 앞으로 쏠리는 건 듀오백이 아니고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갱이를 받치고 앉아.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쏠린다는 게 아니고 제 느낌에는 약간 한 1, 2도 정도는 앞으로 다른 의자보다는 앞으로 좀 쏠려 있는 느낌. 앞에 스프링 조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듀오백이 뒤에 있는 등판이 양쪽으로 분리되는 거 맞습니다. 저는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디자인상 보기에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서 히트를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리 건강하고는 별로 큰 상관없습니다. 하이팩 의자가 딱딱해도 또 허리 좋다고. 허리 그쪽을 요추전만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곡선이 중요합니다. 1번 그렇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받이가 없는 의자보다는 있는 의자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게 뭐 메이커라든가 브랜드 상관없이 이렇게 요추전만을 만들어주는 자세의 의자면은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스폰서가 특별히 들어온 게 없다면 그렇죠. 말씀 잘해주시면 또 알아요. 광고가 낄지. 저는 의자에 관심 많아요. 그럼요. 요즘 트렌드는 듀 그런 의자가 아니고 식탁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요새 트렌드가 그거예요. 그래요? 왜요? 근데 그건 전 모르죠. 트렌드. 근데 요추 전만이 없으니까 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통 환자분들이 그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분들 허리 아파 하시거든요. 너무 푹신하니까 허리가 구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식탁 의자 앉아서 보라고 몇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게 트렌드가 될 줄은 여기 트렌드 아니 제가 그 소파 말고 그러니까 공부방에 놓는 의자. 공부방에 놓는 의자를 식탁 의자처럼 딱딱하고 이렇게. 그렇죠. 요새는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심플한 디자인의 그런 것들이 유행이군요. 많은 분들이 또 이 의자 바닥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 닿는 부분. 그 부분이 나무로 이렇게 해서 딱딱하게 만들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어디가 바닥이요? 바닥. 의자랑 엉덩이랑 만나는 부분. 바닥은 조금 쿠션이라고 약간의 쿠션은 있지만 푹 들어갈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너무 푹신해도 안 되고. 근데 참 말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요추전만 자세를 서 있을 때나 앉아서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의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등받이가 없이 요추전만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척추 기립근이 굉장히 수축을 오래 하고 있어요. 피로해집니다. 맞습니다. 피로해질 뿐만 아니고 걔네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디스크 손상의 가능성도 더 커지고요. 그래서 등받이가 없는 스툴에는 가능하면 앉지 않는 게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맞아. 그러면은 의자에 앉을 때는 늘 등을 기대고 앉아야 되나요? 그렇죠. 그때 이제 엉덩이를 끝까지 집어넣고요. 엉덩이를 끝까지 집어넣고 허리를 자연스럽게 펴면 잡음이 많죠, 여러분.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곡선이 있는 의자에 앉으면 그대로 요추전만이 생깁니다. 회장님 자세. 지금 모든 크루들이 마이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서서 다닐 때도 항상 요추전만을 유지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거를 이제 쉽게 해드리는 게 이제 자연 쉬운 게 어딨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받치고 다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자기 몸에 있는 복근과 등 근육을 이용해서 허리 주변에 복대를 찬 것 같은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근육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배꼽을 살짝 당기고 있는 그런 느낌 말씀이신가요? 배꼽을 당기라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호주 쪽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배꼽을 약간 내밀듯이. 호주 쪽에 있는 그 그룹은 뭘 주장하냐 하면요. 우리 복근이 3가지 층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바깥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다음에 이 트랜스버스 업도메니스. 그 세 그룹 중에 가장 깊이 있는 횡복근이라는 것만 수축하고 나머지 2개는 이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불수익 수익은 그게 어떻게 조절이 될까요? 숙이지 않고 안쪽에선 조여준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도 아니고 초음파를 갖다 대고는
새 근육 레이어를 보여주면서 네. 그 안에 거만 네가 수축해 하면서 이제 배꼽을 잡아당기고 숨을 들이쉬고 이걸 하는데요. 저희 그거 해봤거든요. 네. 2년 했는데 아무도 못 따라합니다. 처음에 좀 따라하지만 그게 자기 몸이 체화되지도 않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복대를 찬 느낌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죠? 그건 어떻게 하냐면 허리를 꼿꼿이 펴시고 허리를 꼿꼿이 펴시고 견갑골을 뒤에 갖다 붙여서 가슴을 활짝 연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그 자기 배꼽 옆에 이 복직근을 살짝 만집니다. 보통은 말랑말랑해져 있죠. 이걸 이 복직근에 한 10% 정도의 수축을 가합니다. 근데 어떻게 10%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헛기침을 살짝 합니다. 헛기침 할 때 약간 힘이 들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정도 힘을 늘 유지하고 계시라는 거죠. 제가 사진 찍을 때 포즈입니다. 맨날 숨 참고 찍지 말라.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낭닥 사진을 찾아서 보셔야. 요추 전만 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 취미 활동으로 살사를 했었거든요. 살사. 예. 진짜요? 뒤로 눕는 거. 뒤로 눕는 거 아닙니까? 소셜 댄스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그렇군요. 커플 댄스. 예. 정렬의 살사 댄스. 예, 살사를 했었는데 살사 댄서들 이제 전문 댄서들을 보면 거기에 다니면 이제 라틴 댄스 하시는 분들도 스포츠 댄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이제 선수분들 보면 막 허리가 요추전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허리. 맞아요.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 정말 그냥 탁 가슴이 턱턱 막히는 막. 남자 댄서들도 그건 정말 요추전만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엉덩이가 너무 커서 그런지 엉덩이를 뒤로 굉장히 많이 또 빼죠. 예. 댄스 스포츠에서 나오는 라틴 춤을 같이 추는 여자분들 허리는 다 그런 모양인데. 그렇군요. 앞으로 요추전만이 굉장히 강조되고 엉덩이 뒤로 최대한 빼가지고 뒤로 딱 드는.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하이힐 신으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요추전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하이힐은 그래서 허리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하이힐은 근데 하이힐이 보통 나쁘다라고. 나쁜 거 아니에요? 뭐 발가락 같은 데는 나쁠 수 있겠지만 허리에는 별로 나쁘진 않습니다. 진짜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게 나쁘지 않다. 네. 이거는 기존의 상식과 또 달라지는 내용인데.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하이힐을 안 신거든요. 근데 사실 하이힐을 신으면 요추전만 자세가 만들어지거든. 가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들어지긴 하는데 하이힐 신고 나면 저는 허리가 아프던데. 그건 뭐 근육통 그거야말로 근육통 아닐까 하는 그래요? 생각은. 아니면 하이힐을 신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면 후방 관절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추전만이 가해지는 것 때문에 아파지는 경우가 있긴 있죠.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 아니나 다를까 이 질문 중에서 이 필라테스와 댄스 스포츠를 배우시는 분이 던진 질문이 있거든요. 꼬꼬백님 질문이 있네요. 꼬꼬백님 질문을 저희 낭당님이 한번. 낭당님. 잘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사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알기 쉽고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질문 하나 더 보태게 됐네요. 이번에 허리 전문 선생님이 나오신다고요. 허리는 아니지만 척추와 뼈에 대해 궁금한데 원하는 내용을 찾기 어려워 나 의사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34세 여자분이시고 160cm에 50kg 여자분이십니다. 11개월째 필라테스와 라틴 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용히 해. 필라테스를 하다 보면 제가 일자 등이라 안 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강사쌤이 등뼈를 하나하나 바닥에 닿게 천천히 누우세요, 일어나세요 하는데 저는 누울 때 푹 눕게 되고 등을 동그랗게 말며 복근으로는 못 올라온답니다. 쌤도 일자 등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고칠 수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다들 조금씩은 그렇지만 바로 섰을 때 어깨가 수평이 아니라 비스듬하고 다리 길이도 짝짝이라고 합니다. 힐을 신고 걸어보면 양쪽에서 나는 굽소리가 조금 달라요. TV에서 마사지를 통해 다리 길이를 맞추는 것도 나오는데 일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척추나 자세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될까요? 아니면 척추 센터에 가는 게 좋을까요? 죄송하고 앞으로도 재밌는 팟캐스트 만들어주세요. 정말 긴 내용이군요. 주옥 같은 내용이고 일단 그 필라테스에서 등뼈 하나하나를 바닥에 닿으면서 천천히 눕는 게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분이 갖고 계신
허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 몸 스스로가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아프니까. 그리고 사실 그런 동작을 하는 건 정말 전혀 허리에 문제가 없는 젊은 애들이나 하면 좋지만 디스크 퇴행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그런 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그 많은 분들이 필라테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거 하면서 더 아파져서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운동들이 허리가 튼튼한 분들한테. 전 사실 유연성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뭔가 좀 많이 유연해 보고 싶고. 그 이유는 뭐 춤을 추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걸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춤은 지금 춤을 배우는데 잘 안 되니까 유연하고 싶은 거지. 아 그런가?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춤을 지금 몇 해 못 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연성에 대한 좀 막연한 동경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뭐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도 좀 했었고 뭐 검도도 해봤었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유연성이 부족해가지고 안 됐던 동작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영화 배우들 하는 것처럼 그런 스턴트? 것도 그런 것도 또 따로 종목을 만들어가 장르가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목이나 허리가 자주 아프니까 이게 몸이 좀 유연하면은 좀 덜 아프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같아. 근육이 경직돼 그래서 있어서 뭐 요가에도 뭐 좀 기웃대 보고 뭐 필라테스 같은 것도 기웃대 보고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이제 목이나 허리가 아픈 게 근육 때문이라고 근육이 뻣뻣해서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허리나 목은 사실 그 물렁뼈 하나 사이 두고 맷돌처럼 뼈가 이렇게 아래 위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 가장 불안정해지기 쉬운 관절입니다. 고관절 생각해 보십시오. 볼 있고 소켓으로 꽉 잡혀 있죠. 어깨 관절도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 회전근개 힘줄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게 척추입니다. 척추는 뼈 하나 있고 그 위에 물렁뼈 있고 그 위에 다시 뼈가 놓이면서 그 주변에 얇은 그런 인대만 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쉽고요. 척추는 유연성을 키우다 보면 불안정해서 아파집니다. 어린 애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렀네요. 너무 그 집착을 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말만 이러고 100kg 유연성 운동을 해본 적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시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서비스 멘트를 감사합니다. 요새 그 책 내신 후에 일반 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워크숍 조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좀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랄까 일반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이 어떤 건가? 그거 하나만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가 아픈 거를 갖다가 허리가 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허리를 강화시키면 안 아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뭐 많이들 누구든지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 윗몸 일으키기 하루에 100개씩 하고 그러면서 계속 통증은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허리가 아픈 것은 허리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디스크가 손상이 돼서 아픈 거라. 막 뭔가 알 것 같아요. 그 디스크가 아물기까지는 주변 근력을 강화시킨다는 건 물론 찢어진 디스크를 사이에 두고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은 강화됩니다. 왕자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 왕자가 생기는 게 허리 아픈 걸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허리 아픈 것은 디스크가 아물어야 막아집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정말 디스크도 아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디스크도 아뭅니다. 그 피부는 찍고 나면 우리 외과 선생님 찍고 나면 한 2-3주면 아물지 않습니까? 디스크는 피부보다 혈류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한 2년 내지 3년, 길게는 5년 정도 걸립니다. 동물 실험했더니 양 실험했더니 양이 1년 6개월에 아물었거든요. 양이 우리보다 그 수명이 한 5분의 1인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한 5배 하면. 저도 가끔 운동하다 다른 부위 어깨 같은 거 이렇게 다치면 한 1년 정도. 그렇죠. 정확합니다. 관절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은 굉장히 아물기는 아물지만 오래 걸립니다. 지금 너무 재밌는데 이게 지금 10분, 20분 더 해가지고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마저 하겠는데요. 이게 끝도 없는 얘기라 끝도 없이 질문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은. 그래서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쉴 때는 허리도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말이나 이럴 때 좀 뭔가 1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생겼다. 그러면 허리에
가장 좋은 쉬는 자세는 어떤 건가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건가요? 누워 있는 건가요? 누워 있는 게 제일 좋죠. 누워 있는 게요. 허리 밑에 아까 나온 쿠션 하나 깔고 편안히 누워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상관없나요, 선생님? 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런데 이제 누워서 디스크에 부담을 없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서 자연복대 자세 아까 가르쳤던 자연복대 자세를 하고 한 30분 걷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찢어진 디스크를 낫게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로는 혈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가 이제 찢어진 게 붙으려면은 뭔가 영양분이나 이런 걸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공급해주는 중요한 방법이 디스크를 눌렀다 놨다 눌렀다 놨다. 너무 세지 않게. 달리는 것보다는 좀 걷는 게 좋겠네요. 달려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달려도 좋습니다. 그 확산이라 그러죠. 디퓨전.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눌렀다 놨다 하기에는 한 30분 정도. 많이 아픈 사람은 한 30분만 걸으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도 이 방송 듣고서 이제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시기에 그 책에도 이제 98%는 수술이 필요 없다. 그런데 그리고 2%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도 읽을 수 있는데 당연히 수술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뭐 제일 흔한 경우는 양쪽 다리에 마비가 오는 사람들이죠. 양쪽 다리 마비가 오고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정말 심각한 경우네요. 그렇죠. 그건? 디스크가 엄청나게 크게 나와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일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그냥 허리 통증이 심하고 이런 정도는 사실은 수술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통증만으로는 수술까지 가지 않는데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아주 심해서 거기에 대한 수술 이외의 다른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면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충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충분이라는 게 약 먹고 한 3개월 기다렸는데 안 나오면 수술한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주사나 이런 것까지 다 해보고 한 2년 정도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는 한번 손상받고 거기서부터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면 3개월 내지 6개월은 저는 짧다고 봅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허리 아프신 분들이 병원 가시면은 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으시잖아요. 다양한 뭐 스테로이드 주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취 주사, 근육 주사, 근육 이완제도, 근육 이완제 뭐 이런 맞는데 그런 건 선생님 보시기에는 뭐 제 생각대로 다 이야기해도 근육 주사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마취 주사 욕도 하셔도 되겠네요. 편집하시면 됩니다. 근육 주사, 마취 주사, 프롤러 주사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정말로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그 마사지는 어때요? 마사지는 그 있잖아요. 그 뭐 요즘에 타이 마사지도 있고, 뭐 대중적인 요법이죠. 해주면 당장 좀 시원하긴 하나. 전반적인 뭐 전체적인 코스를 바꿔주지는 못하고요. 뭐 근육 마사지에서 시원하면 좋죠. 또 마사지 하는 분들도 영업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야 돼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마사지 하는 분들 중에는 막 꺾는 분들 계세요. 허리를 막 돌리고 뭐 그런 거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근육을 좀 풀어주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타이 마사지도 막 뒤로 제껴주고 막 올라가서 밟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빠 허리 등 밟고 이러면 안 되겠네요. 이제는 그렇죠. 아로마만 받아야 되겠구나. 아로마 오일. 오일 마사지. 그다음에 마사지하러 가시면 한숨 쉬지 않으세요? 마사지하는 사람들이요? 엑스트라 차지를 좀 내야 돼요. 두 분이 묘한 공감대를 갖고 계시네. 근데 주사 중에 도움이 되는 주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신경뿌리에 생기는 염증을 빼주는 신경뿌리에 가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게 있죠. 그건 뭐 그걸로 계속 통증을 없애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힘들 때 그건 한 번 맞으면 한 2, 3개월 안 아파지거든요. 근데 2, 3개월 안 아파지더라도 배 아프던 게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백이 한 20 내지 30 되거든요. 그 한 2, 30을 자기 그 엔진 불 들어오는 저 인디케이터로 모니터로 삼고 자기 허리를 잘 관리하면 좋아집니다. 이게 끝내야 되는데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그때 그 허리가 그 염증 이렇게 아픈 게 그 염증 세포들도 죽으면서 염증 세포가 죽는 게 아니고요. 그때 좌골신경통이 생기는 게 옛날에는 34년도에 제가 알려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좌골신경통이란 말밖에 없었는데
디스크 탈출 때문에 자골신경통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게 34년도입니다. 네. 그때만 해도 이게 탈출이 돼서 신경을 꽉 눌러서 아프다고 생각했는데요. 93년도에 그게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꽉 눌러서 그런 게 아니고 디스크 속에 있는 수액이라는 젤리, 로션이 빠져나와서 신경에 묻으면 수액 속에 있는 세포들이 죽습니다. 자기 원래 살던 자리가 아니니까. 그 세포들이 죽으면서 세포벽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이 신경불의 염증을 확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자골신경통이 오게 되고요. 그게 한 번 오면 한 1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2번, 3번 정도 해서 확 떨어뜨리고 이렇게 가게 하면 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맞으면은 아예 아프던 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 조금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 안 맞고도 어금니만 꽉 깨물고 참아도 됩니다. 참을 수 있으면.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네. 다들 사심을 접고 오늘 방송 나가고서도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 또 그럴 것 같아요. 또 그럴 것 같아요. 예. 나와주세요.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아유 그거는 꼭 적어놔 어디다가. 저희 오늘 정말 어렵게 정성근 교수님 모시고 오늘도 아주 알찬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